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이충근 박사님의 특강 시간을 맞습니다. 나라와 교회,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하는 바 좋은 나라, 좋은 세계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충근 박사님, 온 국민이 사랑하는 귀한 학자입니다. 하나님이 국민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국제 정세와 통일에 대하여 강의할 때에 우리에게 좋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충근 박사님 나오실 텐데 요즘 나온 책이 질서의 소멸,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오늘은 못 가져왔었다니까 다음 주에 좀 갖다 놓을 테니까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충근 박사님은 국제 정치학의 석학이고 애국자고 우리 보수 애국 세력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시간 제한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시다. 예,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마음대로 하라고 그럴 때 제 기분 좋습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재미있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을 때까지 하고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목사님을 제가 처음 뵌 것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기 1년 전입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여의도에 있는 그 63 빌딩에 있는 커피숍으로 저를 부르셔가지고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이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나라 구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좀 나를 도와주소.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그래서 뭘 도와드리면 됩니까? 그랬더니만은 이 목민정치학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에 좀 제대로 된 정치가들을 양성을 하자. 목민정치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나중에 국회의원도 되고 그런 학교를 하나 만드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당신이 강의를 잘한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거를 부탁한다고. 그래서 그 목민정치학교를 만들었는데 목민정치학교 1기가 김문수 장관이 지난번 대통령 후보가 그때 1기로 등록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도 당선시켰고 그때 오다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제가 통일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하고 미국 문제를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제목을 갖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통일은 또 분단은 우리 국민이 잘못해서 분단된 것이 아닙니다. 국제 정치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좌파 정부들은 우리 민족끼리 통일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통일도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 정치가 해결되면 통일이 됩니다. 국제 정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통일이 되는데 그 해결이라는 것이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나라 통일을 반대하는 나라, 죽어도 반대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통일되는 게 그거 괜찮은 일인데 통일하면 우리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눌러주면은 그때 통일이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미국의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나와서 중국과 북한을 곧 주저앉힐 이럴 지금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제 북한하고 중국이 곧 무너질 것 같구나. 트럼프가 찍어 누르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그게 우리가 통일하는 그런 국제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제가 이제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세계 전략 및 한반도 통일 문제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가 통일의 방정식입니다. 통일은 국제 문제다. 그래서 국제 문제가 해결되면 통일이 된다.
북한, 남한 힘을 합쳐도 우리가 국제 문제를 깰 힘이 없습니다.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질문했어요. 교수님, 1948년 무렵에 남한하고 북한이 힘을 합쳤으면은 그때 통일이 혹시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도 안 됐을 거야. 왜냐하면 남한하고 북한이 힘을 합쳐봤자 소련, 미국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문제는 국제 문제인데 지금 우리 통일을 반대하는 나라가 죽어도 반대하는 게 북한입니다. 그리고 또 죽어도 반대하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어느 정도로 반대를 하느냐? 6.25 때 유엔군하고 한국군이 압록강에 도달하니까 이제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거 아닙니까? 그때 모택동이 정말 잠도 못 자고 하루에 담배를 3갑씩 뻑뻑 피우면서 빙빙 돌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가자. 그때 중국은 별로 힘도 없는 나라인데 130만 대군이 파견돼서 왔습니다.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죽거나 다쳤어요. 6.25 때 제일 많이 죽은 나라 사람이 중국 사람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한반도 통일을 막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일이 되려면 저 지도를 보면은 통일을 원하는 대한민국의 힘이 그리고 통일을 지지하는 미국의 힘이 합쳐졌을 때 그것이 통일을 죽어도 반대하는 중국의 힘, 북한의 힘, 그리고 일본도 은근히 반대해요. 왜냐하면은 한반도가 통일되면 센 나라가 생기거든요. 힘센 나라가 생기는 거는 국제정치에서는 막으라고 그랬습니다. 이웃 나라가 세지는 건 막을 것. 그러니까 국제정치가 참 잔인합니다. 옆에 있는 나라가 힘세지는 거 다 싫은 거예요. 최근에 일본이 정책을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이 통일하는 것은 지지할 것, 북한이 통일하는 것은 막을 것. 그 대한민국이 통일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중국과 북한이 쩔쩔매고 있고 미국이 엄청 셉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이번에 이란 두들겨 패는데 중국은 아무 말도 못하죠. 자기 새끼가 얻어맞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마두로 베네수엘라도 자기가 키운 녀석이에요. 근데 그게 미국한테 막 얻어 터지는데 찍소리 못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을 한반도에 이으면은 통일로 가는 거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가 독일에서 이제 가리키는 분입니다. 저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독일이 통일된 이유를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1. 독일 사람이 돈이 많아서. 2. 독일 사람들이 단결해서. 3. 미국이 도와줘서. 독일이 통일한 이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 도와줬다는 겁니다. 앞에 2개는 있으면 좋아요. 근데 미국이 도와주는 것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똑같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돈이 많아야 되고 단결해야 되고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 미국이 도움 없이 한반도 통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북한이라는 나라 더 이상 그냥 놔둘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중국 이것도 안 돼. 공산당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통일의 국제적인 조건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못된 나라인지 저거 우리나라 신문에 난 적이 없어요. 제가 해군 참모총장 2명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저 빨간 줄이 동경 124도예요. 그 선을 거놓고 그거보다 한국 쪽은 한국의 바다, 이쪽은 자기네 바다. 그렇게 해보니까 서해 바다에 72%가 중국에 들어갑니다. 28%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왜 니네가 많이 갔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크잖아 라고 대답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저거는 국제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국제법에 의하면은 해안가에서부터 22km는 자기 바다로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안가에서 22km, 중국 해안가에서 22km,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 바다도 아니에요. 아무나 다 공유할 수 있는 바다인데 중국이 저런 식으로 우리한테 못되게 굴고 있는데 저기 우리나라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평택이라는 기지, 평택기지가 얼마나 중요한 기지냐. 옛날에는 한참 소련하고 미국하고 다툴 때 미국이 북한하고 소련을 골치 아픈 적으로 칠 때 이 동두천이 미군이 제일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망했단 말이죠. 북한도 찔찔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는 미국으로 돌아가도 될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것이 1990년대 초반입니다. 근데 보니까 중국이 커진 거예요. 와, 중국이 커졌으니까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긴 그렇다. 그 대신에 한국에 있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 평택입니다. 그런데 평택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한국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북한을 지켜줘야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때 우리나라 정부가 서울에 있는 미국은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겠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이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동두천에 있는 미군을 빼겠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 미안한데 한국한테. 근데 서울에 있는 미군을 남쪽으로, 그래서 평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갈 때 우리가 돈도 다 대줘서 갔는데, 평택이라는 기지는 보세요. 미국이 지금 제일 골치 아픈 나라로 생각하는 적이 중국인데, 중국을 겨냥하기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미국 기지가 있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평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국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육군 기지 중에서 가장 새 것이고 가장 큰 것이고 가장 좋은 곳이야. 그 기지를 미국이 가져가지고 딱 보니까 중국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중국을 싸우려면은 바다를 건너가야 되죠. 평택에 끝내주는 해군 항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행기가 필요하죠. 바로 옆에 오산에 또 큰 미국 공군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맞짱 뜨는 한 저 기지는 없어질 수 없는 기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가라 그래도 미국이 안 나가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죠. 아예 그거 우리한테 주면 안 되겠니? 어떻게 남의 땅을 뺏으려고 그래? 여러분, 용산에 있는 땅 중에 하나가 중국 땅이라는 건 모르시죠? 중국한테 팔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그거 다 알고 우리한테도 팔지 그래. 아예 미국 땅이 되게. 용산에도 중국 땅이 있다며. 우리보다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요. 이게 지금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미국 기지 중에 한 기지입니다. 빌딩이 몇백 개가 되고 저기에 대학원도 있고 유치원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시설들이 나빠서 미군이 오면은 1년 있다 갔습니다. 지금은 3년씩 근무해요. 왜? 자기 부인도 데리고 오고 애들도 데리고 올 수 있거든. 학교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아주 중국을 막는데 최고의 기지로 평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그 미군 장군이 뭐 얘기를 몇 마디 해가지고 구설수에 올랐죠.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입니다. 저 브론슨 장군이라는 사람인데 ROTC 출신인데 저 사람이 국제정치학 학과를 나오고 대학원도 국제정치학을 한 사람인데 그 아주 전략적으로 이 머리가 맑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국은 깔아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는 깔아앉지 않는 항공모함. 아니, 항공모함이 얼마나 좋은 무기입니까? 그래도 깔아앉아서 문제인데 한국은 가라앉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좀 험악한 말을 냈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국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단도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이라는 칼을 들고 있으면 중국을 언제든지 쿡 찌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문에서 그게 무슨 망발이냐 그러고 도를 넘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찌르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반도는 중국을 견제하는 최고의 요충지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언제 찌른다고 그랬어요. 중국이 까불면 찌르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찌른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도를 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반도는 중국을 찌르는 칼처럼 생겼다. 뭐 그 얘기를 또 다른 데 와서 또 했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가 뭐 난리치니까 내가 싸우겠다는 뜻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환경을 얘기한 것이다라고 뭐 해설을 했습니다만은 한국은 정말로 칼처럼 중요한 곳입니다. 미국이 중국하고 지금 중국이 미국의 제일 큰 적인데 언제라도 중국을 찌를 수 있는 칼이다. 이 칼을 놓겠습니까 미국이?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미군 나가라고 그래도 미군 나가지 않습니다. 저거는 잠깐 이제 해명식으로 이 발언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브론슨 장군이 미국에 있는 육군대학에서 강의하다가 지리는 변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은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도를 거꾸로 돌려 보인 거예요.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들고 보니까 그냥 보통 지도를 보면 한국이 끝에서 밀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맨 변두리에서 떠받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꾸로 보면은 위에서 찌르는 곳이 됩니다.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일본하고도 가깝고 중국하고도 가깝고 동남아시아하고도 가깝고,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 중국, 일본은 지금은 친구지만은 한때는 가장 숙적이죠. 이 모든 미국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한꺼번에 다 견제하는, 영어로는 스테이징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스테이징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은 군인들이 전쟁할 때 이렇게 모여서 어느 지점에 모이죠. 거기서 돌격을 하는데 그 모이는 지점, 이것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라는 개념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축구샷 같은 거 보면 방어만 하는 팀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공격을 잘하는 팀이 결국은 이기는데, 공격을 할 때 제일 끝내주는 지점이 한국이다. 저 말이 했다고 이제 한국이 난리치는데 저 말이 처음 나온 것은 100년도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리고 미국 장군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말이죠, 우리나라를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이 2200개입니다. 한국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 그걸 전부 다 한국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직접 한국을 향하고 있는데 한국, 일본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이 2200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2200개 전부가 한국을 때릴 수 있어요. 일본까지는 2200개가 다 안 갑니다. 짧게 가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일본 가는 건 한국을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 2200개의 중국 미사일이 한국을 향하고 있는 건 아무 말도 안 하고, 미국 장군이 중국이 까불면 찌를 수 있는 칼이야, 한국이. 그거에 대해서는 난리치고, 이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제가 그 좋아하는 미국 교수인데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이 있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래서 그 중국이 어느 날 힘이 약해지면은 주한미군 간다. 주한미군은 언제 가냐? 미국이 생각할 때 중국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제가 이제 저 사람 책을 번역했는데 그 서문에다가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써준 거예요. 어느 날 중국이 힘이 빠지면 미국은 갈 거다. 왜? 뭐 미국한테 덤빌 수 없는 나라니까. 그렇지만은 미국이 보기에 힘이 빠진 중국이 너한테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는 아니지 않을 것이냐. 너는 언제라도, 한국은 언제라도 이웃에 있는 중국, 일본 등 그 무서운 나라랑 상대해야 될 텐데, 미국이 손을 떼는 날 너네들은 핵무기라도 만들어야 될 거야 라고 너무나도 솔직하게 써준 겁니다. 미국이 지금 있는 이유, 옛날에 동두천에 있던 이유는 북한과 소련을 막기 위해, 지금 평택가에 있는 이유는 중국을 막기 위해. 근데 언제 간다? 중국이 보기에, 미국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어지면 그때 가겠다. 그때 우리가 떠나면은 네가 혼자 일본, 중국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때 핵폭탄이라도 만들어야 되겠지. 미국 사람들 되게 솔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한국 왔을 때 만나서 되게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아주, 저분이 근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저 책을, 국제정치가 되게 험악하다라는 내용의 책인데, 제가 이제 그걸 번역했더니 자기가 저 책 쓸 때 폴란드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번역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국제정치를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너무 낭만적이에요. 북한하고 악싸우면 평화가 온다고 믿어요. 그리고 착하게 살면 얻어 터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국제정치는 착한 아이에게 상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착하고 약하면 제일 먼저 얻어맞아요. 착하고 약한 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쁜 일본이 좋은 조선을 때렸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약한 조선이 강한 일본한테 맞았다라고 얘기해 맞는 겁니다. 국제정치는 착하고 그게 아니라 힘이 세냐 약하냐 가지고 구분이 되는 것이죠. 지금 평택 기지는 미국이 그렇게 좋은 기지로 치는데 육군 기지라는 것이 특별히 좋습니다. 육군. 지금 이란 전쟁하는 거 보니까 미군이 공군 해군으로 다 때려부셨죠. 근데 항복을 아직 못 받았어. 육군이 들어가면 진짜 항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군 장군이 한반도는 그 미국 육군이 있다는 점에서 정말로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제가 저 옛날 장군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저 사람이 한반도는 칼이다라고 얘기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프로시아 육군 소장인데 저 사람이 소룡 때 일본이 불렀어요.
프로시아가 지금 프로시아가 독일의 전신입니다. 프로시아가 독일을 통일한 거예요. 전쟁을 잘하는 거 보고 일본이 와 우리도 프로시아 같은 나라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 사람이 소룡일 때 일본이 교관으로 불렀는데 저 사람이 그 일본군 가리키면서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단도처럼 생긴 나라다라는 그 전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 전략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한반도는 칼이다라는 말을 아주 진짜 퍼뜨린 사람은 요 사람입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는 일본의 별 5개 일본 원수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그냥 흔히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급의 일본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칼이야. 저거를 중국이 가지고 우리는 매일 심장에 칼이 찔려. 그래서 일본의 한반도 정책은 뭔지 아세요? 한반도를 내가 나가든지 중국이 들고 있는 칼을 내가 뺐든지 또는 칼을 부러뜨리든지 그게 분단입니다. 분단되면 부러진 칼이 되죠. 근데 이제 하여간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를 자기네 심장을 겨누는 칼이다라고 쭉 얘기를 했다. 중국 사람은 그럼 한반도를 뭐라고 봤을까? 지금 브론슨 장군은 칼이라고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쓰던 말은 망치입니다. 한국은 한반도는 중국이라는 용의 뒤통수에 붙어 있는 망치다. 이 망치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그 망치를 미국이 들고 있어도 안 되고 일본이 들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망치가 지금 부러진 상태가 지금 분단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분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국이 힘이 세면 통일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통일의 희망을 갖는 이유는 중국이 비틀거리는구나.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두들겨 패려고 작정하고 있구나. 그거로 이제 아하 잘하면 우리가 통일될 날이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말하는 망치다 망치 그거를 유명하게 만든 그 퍼뜨린 사람이 저기 있는 그 에버슈타트라는 미국의 아주 끝내주는 교수입니다. 저 사람이 요번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요 며칠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부는 완전히 미국에 반대하고 중국에 찬성하는 아주 극좌파 정부다라고 그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구 통계학자, 그 미국의 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라는 최고의 연구소에 있는 박사님이죠. 오바마 때부터 한국이 중요하다고 미국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돋보기로 한반도를 쳐다보는 만화예요. 와 이거 끝내주는데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 오바마 이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유럽입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의 60%가 대서양에 있었고 40%가 태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때 미국 해군의 상당 부분이 태평양 쪽으로 와가지고 태평양이 6, 대서양이 4, 아시아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된 그때 미국 사람들이 와 한반도 저거 소중하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영어로 린치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시골에 어렸을 때 사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소 달구지에 축이 있고 바퀴가 있고 바퀴 옆에 무슨 뭉치 같은 거 하나 달려 있죠. 그 뭉치에 핀이 하나 꽂혀 있습니다. 그 핀을 빼면은 뭉치가 떨어져 나가요. 바퀴가 떨어집니다. 린치핀. 한국말로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야 한국이 린치핀이야라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해. 바로 왜 중요해졌을까요? 미국의 적이 중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을 막는데 한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요거는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일 때 저 밑에 있는 그 미국 공화당 국회의원이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외교부, 미국의 적이 어떤 나라야? 어떤 나라가 미국의 적이야? 그랬더니 순서대로 제일 주적 1번이 시진핑, 두 번째가 푸틴, 그림은 저렇게 했는데 세 번째가 김정은, 네 번째가 이란 대통령, 이란의 수프림 리더 하메네이. 근데 미국이 지금 하메네이 죽었습니다. 2월 18일 날 전쟁 시작하는 날 시작하자마자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 모여서 회의하는 데를 폭격해가지고 하메네이와 그 부하 49명을 그날 죽였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 남았어요? 김정은이가 그 다음 타자다는 것은 뭐 100%입니다. 저 넷 중에서 하나는 해결했다. 그런데 한국은
저 네 명을 다 해결하는데 너무나도 지리적으로 중요한 나라예요. 그 네 나라랑 다 연결된 것은 지구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북한하고 붙어 있고, 러시아하고 붙어 있고, 중국하고 붙어 있고, 이란은 해결했고, 이제 한반도가 가지는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북한, 여러분 94년에 북한 사람의 묘지입니다. 1년에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북한도 괜찮은 경제 체제야 그랬는데 소련이 망하고 소련이 원조를 안 해주니까 3년 만에 300만 명이 굶어 죽는 나라입니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걔네들이 자기 힘으로 먹고 산 게 아니라 소련이 남한하고 경쟁하는데 자기네 편이 불리하면 안 되니까 소련이 적극 지원해 줘가지고 그래서 먹고 살다가 소련이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지는. 근데 지금 버티는 이유는 뭐로 버티는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는 배급 주는 나라죠. 근데 저 나라는 배급을 주다 보니까 국민들이 굶어 죽는 거라. 배급을 못 주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살라고 그런 거예요. 나가서 살라고 그랬더니 아주머니들이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버티는 것도 한도에 왔다. 우리나라 그 조선일보 기자가 썼던 글인데 2년 전에 썼던 글입니다. 북한에서 간호부가 넘어왔는데 간호부가 남아 나서 야 내가 남아 나서 내가 모르던 사실을 하나 알았어. 그 모르던 사실이 자기의 피가 무슨 형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믿으시십니까? 간호원이 내 피가 O형인지 B형인지를 모르는 거라. 남아 나서 내가 그걸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정도로 지금 처참한 겁니다, 북한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2년 전에 공장에서 일하면 2,000원을 받는데요, 북한 돈으로. 근데 2,000원을 들고 암시장을 가면은 1달러도 못 바꿔. 1달러가 3,000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1달러도 못 받는 걸 한 달 일했는데, 암시장에서. 근데 그때 정식 가격은 그래도 8,000원인가 뭐 그랬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통계를 보고 최근에 놀랐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네 돈은 돈으로 안 쳐요. 북한 사람들이 전부 달러를 모았습니다. 북한에서 은어가 있는데 유행하는 은어가 미국 할아버지가 최고야. 미국 할아버지가 최고야라는 것은 미국 돈에 전부 다 미국 할아버지 얼굴들이 그려 있어요. 1달러에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 미국에서 제일 큰 돈인 100달러짜리에는 벤자민 프랭클린, 그 나머지 그 사이에 있는 돈도 전부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들. 그러니까 뭐 역사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 미국 할아버지들이 그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할아버지가 짱이야. 그 이제 북한 애들 하는 말입니다. 니네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꽝이야. 북한 돈에 전부 김일성 사진이 있습니다. 그 북한 애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꽝이야. 그리고 중국 할아버지가 그 다음이야. 중국 돈에도 전부 모택동 사진이 있어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 1달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방금 그랬죠. 2년 전에 1달러가 3,000원이었다고. 오늘 얼마인 줄 아세요? 8만 원입니다.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아니 2년 전에 3,000원이 2년 후에 8만 원이 되었다? 우리나라 지금 환율 1,500원 넘어갔고 난리법석이 나죠. 저거는 이미 죽은 나라입니다. 지금 북한 시장에서 말이죠. 한 끼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백두산 있고 이쪽에 압록강 흐르고 이쪽에 두만강 흐르죠. 고도를 양강도라고 합니다. 강이 2개 있다고 그래가지고 양강도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먹는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나랍니까? 금년 2월 달하고 금년 4월 달하고 쌀값이 그 2달 사이에 107%가 올랐습니다. 저거 지금 힘들다. 저기 보니까 양강도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먹는다라는 그런 뉴스를 최근에 제가 이제 봤습니다. 네, 북한이 헌법 바꿨어요. 통일 안 한대. 그리고 자기네 사회주의도 아니래. 그리고 자기는 죽어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핵은 김정은이가 알아서 다 하는 거다. 그래서 북한 헌법 이번에 바꾼 거는 노 통일, 노 사회주의, 그리고 핵무기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 이거를 헌법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사람들이 북한을 나라로 쳐주재. 헌법 바꿔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오면은 주민증 그냥 줘요. 왜? 북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북한을 다른 나라로 치자, 독립국으로 치자, 그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소리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약간 지금
헌법 바꾼 거 제가 이제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핵도 내려놔야지. 그리고 군대도 다 줄여야지. 그리고 북한이 휴전선에다가 저걸 깔았어요. 지뢰. 원래 지뢰는 남한 쪽에서만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공격은 안 하니까. 그놈들이 침략하면은 지뢰 밟고 못 오게 하느라고. 근데 북한이 지뢰를 깔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침략하려면은 지뢰를 걷어야 돼. 근데 왜 깔았을까요? 북한 사람들 이쪽으로 못 넘어오게 하려고 깐 겁니다. 자기 국경 지킨 거예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 나온 뉴스 보니까 김정은이가 핵을 지금 국민도 못 먹여 살리는 나라가 핵 무장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저러고 있습니다. 저 정권은 이미 국민을 먹여 살리는 정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나만 살면 그만이야 라는 그런 아주 못된 정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우리나라 국회 와서 한 연설인데 거기에 한국을 통일시켜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맨 앞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렸던 천당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얘기하는 말투를 보세요. 김정은이 너희 나라는 말이야 너희 할아버지가 꿈꿨던 천당이 아니야. 누구도 가면 안 되는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렇지만은 네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지만은 그 영어로 들으면 더 무섭습니다. Despite every crime you have committed against God and man. 너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죄를 많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신을 차리면은 내가 너희 미래를 좋은 미래로 만들어줄 용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함께 하나의 한국, 안전한 한반도, 남북 이산 가족들의 재회를 꿈꿉니다.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 가족들의 만남, 핵 악몽은 가고 아름다운 평화의 약속이 오는 날을 꿈꿉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강하고 방심하지 않으며 북한의 시선을 집중하고 모든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살 그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약속했습니다. 나는 저 연설을 하도 감동스럽게 들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더 되면은 이게 통일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안 됐죠. 그 안 될 무렵에 내가 여기 와서 강의하면서 반드시 대통령 된다고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겼는데 그것이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트럼프가 진 거로 되었다.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그 6월 30일 날 발표하기로 돼 있습니다. 다 조사해가지고 트럼프가 저는 그때 이겼다고 확신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트럼프가 된다고 말이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것이 부정선거라는 사실이 거의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원래 이제 그 진행은 오래됐지만은 어제 미국 국회에서 법안이 하나 이제 완전히 통과가 된 겁니다. 작년 가을부터 그 법안 가지고 이제 쭉쭉 진행이 됐는데 어제 그 미국 시간으로 6월 5일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정부는 전쟁도 하고 다 하는데 그 돈을 주는 것이 국회입니다. 근데 국회에서 돈을 주면서 이 돈을 어디에 쓰라고 아주 자세하게 명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국방비가 우리가 그냥 천조국이라고 그러죠. 한국 돈으로 천조입니다. 천조가 넘어요. 이제 환율 때문에. 근데 천조 중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이만큼 줬어요. 근데 주면서 이 돈 가지고 뭐를 하면 안 돼. 이 돈 가지고 뭐를 해. 그랬는데 거기서 주한 미군에 대해서 돈을 주면서 조건 미국 국회가 두 개를 걸었습니다. 1. 28,50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줄이는데 이 돈을 쓸 수 없음. 2. 현재 유지하고 있는 작전 통제권에 변화를 줄 수 없음. 우리나라 정부가 전시작전 통제권 받아온다고 지금 매일 그러고 있죠. 그거 변경하는 거 할 수 없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 국회에 나와서 전시작전 통제권 한국한테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8,500명보다 확 빼는 게 좋습니다. 라고 증언하기 전까지는 28,500명에서 한 명도 줄이는데 돈 쓸 수 없고 지금 현재 전쟁 나면 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 통제하는 것을 바꾸는데 돈 쓰지 말 것.
이게 지금 웃기는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거 달라고 그러는데 국회에서 못하게 했기 때문에 미국 국방장관이 나 못해라고 얘기하는 게 솔직한 겁니다. 국회에서 허락받기 전에는 나 못해. 그것이 어제 미국 시간으로 6월 5일 날 이제 확실히 법으로 됐습니다. 네. 제가 지금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준 책을 지난 3월 달에 냈는데, 제가 평생 책을 뭐 수십 권 냈는데 처음으로 베스트셀러에 들어갔던 책입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6주를 1등 했어요. 그 내가 저 책이 좌파들이 보면 꼴통 우파가 극우파가 쓴 책인데 그게 1등 하다니 얘기를 해서 놀랐습니다. 저거는 내가 사보라고 강요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런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내 책의 앞에 베스트셀러도 우파책, 내 거 다음으로 베스트셀러도 우파책입니다. 저 사람들이 볼 때 극우파들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계속 1등이라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진짜 여론이 어디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바꿔놔야 되겠다 해서 쓴 책입니다. 저거는 2월 달에 나왔어요. 내가 2월, 3월 책을 2권을 작년 1년 동안 내가 아주 열심히 책을 써가지고 근데 이제 2권이 나왔습니다. 요것도 다음 주일 날 제가 여기 좀 몇 권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가 세상을 바꿔놓고 있는데, 트럼프가 바꾸는 세상이 두 개예요. 1. 세계화의 시대를 바꿔놓는 겁니다. 세계화의 시대 때 제일 덕본 나라가 중국입니다. 두 번째가 한국이에요. 왜? 국가 간의 경제적인 국경은 없어. 경제적인 국경이 없다는 소리는 우리처럼 물건을 갖다 파는 나라한테 유리한 체제입니다. 중국도 팔라고 물건 만드는 나라예요. 근데 진짜 좋은 나라는 국민들이 쓰라고 만드는 나라가 사실은 더 좋은 나라입니다. 수입이 많은 나라가 더 좋은 나라예요. 왜? 온 세계의 물건을 사다 쓰는 나라가 더 좋은 나라죠. 우리 옛날에 수출이 중요하다 할 때 뭐라고 씁니까? 좋은 김은 일본에 팔아야 돼. 우리는 나쁜 거 먹고, 좋은 쌀은 일본에 팔아야 돼. 왜? 달러를 벌어야 되니까. 그게 오히려 좀 슬픈 나라들이에요. 미국은 수입이 엄청 많습니다. 일본도 수입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세계화 시대 때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 세계화의 시대를 트럼프가 끝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미국의 세계화의 시대가 되니까 중국에서 만드는 쇳덩어리가 값이 더 쌉니다. 미국 거는 비싸요. 그러니까 그 공장이 다 중국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세계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만든 철강이 값이 싸니까 우리가 그거 사다 쓰면 되는 거 아니요? 우리가 비싼 걸 미국에서 만들면 뭐해?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반대요. 왜 반대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논리가 명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머리가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가 어느 날 전쟁을 한다고 칩시다. 중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라고 칩시다.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 쇳덩어리가 엄청나게 필요할 텐데 중국이 우리가 필요한 걸 막 다 팔아줄까요? 우리가 사고 싶은 대로 다 팔까요? 거기에서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하면 세계화의 시대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못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비싸더라도 쇳덩어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그 공장 노동자들 다 쫓겨났는데 그 공장 다시 가져옵시다. 근데 중국에 이미 가 있는 공장을 어떻게 가져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에 가 있는 미국 공장들 거기서 쇳덩어리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 때 1톤에 100달러냐? 관세 100% 매기겠어. 1톤에 200달러 받아. 그럴 바에는 와서 만드는 게 낫겠다 해서 공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을 위해서 이 세계화의 시대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깨버리는 그런 좋은 수단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장들이 미국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싼 값에 미국 공장들 다 갖고 왔는데 애플도 가고 뭐 공장들 지금 미국으로 다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또 하나 망가뜨리는 것이 우리가 냉전 시대를 살았습니다. 냉전 시대 때는 이란하고 한국이 같은 편이에요. 왜? 이란도 미국 편, 우리도 미국 편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는 네 편, 내 편이 딱 갈라졌습니다. 소련 편이냐 미국 편이냐. 근데 지금은 각자 도생하는 시대예요. 미국이 냉전도 없애고 있고 세계화 시대도 없애고 있는데 그거 없애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알고 있던 질서를 트럼프가 다 지워버리는구나, 쓸어버리는구나. 소멸, 소자를 청소할 때 소자입니다. 트럼프가 쓸어버리고 있는 국제 질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국제 질서가 트럼프한테 다 쓸려 나가고 있다. 그 책이 바로 질서의 소멸이라는 그 제목을 했는데, 냉전 시대 때 밀림이었습니다. 국제 정치가 밀림이에요. 근데 밀림은 또 뭐냐? 저 아주 유능한 학자가 여기 이쁜 꽃들이 있어요. 꽃들이 착한 나라야. 저 사람 비유해 오면 한국 같은 나라가 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엉겅퀴, 잡초들 이런 거가 이제 북한 뭐 아주 그 쌍꾼들. 그런데 옛날에는 밀림에 종원사가 있었다. 그 종원사가 누구냐? 미국이다. 이쁜 꽃이 엉겅퀴한테 죽을 것 같으면 와서 그걸 잘라버리는 종원사가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종원사 노릇을 안 하겠다고 그러는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미국이 지켜줄 거야, 그런 시대 같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 놓고 경제는 국경이 없지, 그 시대가 같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트럼프가 하는 작업이 우리의 통일에 유리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뭐냐면은 중국을 미국이 이제 못 살게 구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선한 나갔던 애치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애치슨 라인 해가지고 한국을 미국이 방어하는 선에서 빼버렸죠. 저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국제 정치는 아주 험악한 동네이기 때문에 착한 아이에게 상도 주지 않는 곳이래요. 그리고 국제 정치에서 실수하면 죽어. 그 잔인한 동네입니다. 우리나라 고종이 실수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고종이 일본 러시아 편들다가 죽었잖아. 그때 국제 정치에서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 이거 큰일 날 나라네, 이건 안 돼. 근데 고종이 러시아 편을 드는 거예요. 국제 최고 깡패 편을. 지금 옛날 100년 전에 러시아에 해당 나라가 중국입니다. 온 세계가 저거 중국 큰일이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고종처럼 중국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 미국 편 들고 영국 편 들었으면은 일본한테 안 먹혔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역사에 뭐 이프는 없지만은 그때 우리가 러시아 편을 들으니까 미국, 영국이 조선이 러시아에 갖고 가는 것보다는 일본이 갖는 게 더 낫지. 그래갖고 일본 편을 닫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한국을 다 가져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백몇십 년 전에 맞이했었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 뭐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지금 그런 시대로 세계가 막 바뀌고 있다라는 뭐 그런 학문적인 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국제 정치에서도 잘 모르고 좀 생각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마음이 착해서 그런지 좋게 말하면 착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바보입니다. 그렇게 얻어 터지고 살았는데 왜 뭐 국제 정치가 다 착한 거라고 봐요. 저거 92%라는 건 뭐냐면은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 트럼프는 못하고 있다가 92%예요. 미국 언론에. 트럼프가 무서운 거고 미운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언론이 베껴 쓰는데 사실이 아니죠. 저기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뉴스가 폭스뉴스입니다. 제일 조금 보는 뉴스가 CNN입니다. CNN이 60만 보고 있는데 폭스는 300만이 보고 있어요. 5배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CNN만 소개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계 돌아가는 거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이건 뭐 제가 그 미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뉴스 1등부터 쭉 50등까지 해놓은 거 보니까 1등부터 15등까지가 다 폭스뉴스입니다. 그리고 CNN의 1등은 30몇 등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신문은 다 CNN만 베끼더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게 그 폭스뉴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앵커들입니다. 저 사람들 뉴스 보면은 정확하게, 저 사람들은 100% 트럼프 지지자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객관적인데 저런 뉴스는 우리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록 세웠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여론조사가 라스무센 리포트라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 여론조사가 금년에 30년 됩니다. 작년에 29년인데 29년 동안 1년에 여러 번 물어본 것이, 국민 여러분, 이 나라가 나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입니까? 잘못된 방향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29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국민의 50%가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가 신기록 세운 겁니다. 미국 어떤 대통령도, 심지어는 레이간 대통령도
국민들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해서 50%된 적이 없어요. 트럼프가 처음으로 50%가 되었다. 또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요. 트럼프가 미국은 돌아왔다. 미국은 돌아왔다. 그리고 트럼프가 우리나라 신문과는 달리 하는 것마다 다 이깁니다. 다 이겨요. 놀라죠? 다 이긴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번에 이제 가을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하기 전에 예비 선거하죠. 트럼프가 주지사 8명 이 사람 뽑으세요. 국민 여러분. 하원의원 101명 이 사람 뽑으세요. 그리고 상원의원 9명 이 사람 뽑으세요. 100% 다 뽑혔습니다. 트럼프가 찍은 사람 다 이제 가을에 선거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을에 지면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찍은 사람은 예비 선거 다 통과했다. 100%.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죠. 트럼프가 이기는 이유는 상식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깁니다. 여러분 저 그림 보셨어요? 저기 수영 선수가 있는데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 수영복이 저렇게 생긴 거 보셨어요? 남자 수영복은 배꼽이 다 보이죠? 저게 남자놈이 대학교 3학년 때 여자가 돼가지고 여자 수영대회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놈이 나가가지고 다 1등이야. 저놈이 남자로 치면은 기록이 400몇 등인데 여자 중에서는 걔가 1등이야. 저런 것이 바이든 때는 바이든이 저 애를 저게 리아 토마스라는 놈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미국을 빛낸 미국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트럼프가 저 친구가 받았던 상 다 뺏어 버렸어요. 저 뺏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제 개인의 권리는 주장했지만 여자들은 뭐가 되는 거야? 저기 옆에 파란 옷 입은 애, 걔가 진짜 여자 1등인데 쟤는 대학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 왜? 가짜 여자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트럼프가 다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자들은 다 2등, 3등, 4등이에요. 1등은 저 가짜 여자가 1등하고 이런 거를 트럼프가 다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보건장관이 해군 대장인데 해군 대장이 남자인데 지가 여자래. 그 옆에 있는 놈은 뭐예요? 이거 교회에서 이런 그림 보여드리면 이게 신성모독인데 저놈은 말이죠. 자기 주장이 나는 여자도 남자도 아닙니다. 나는 여자도 남자도 아니에요. 그런 놈이 우리나라로 치면 한 1급 공무원쯤 된 놈입니다. 저거를 트럼프가 다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미쳤냐 지금 미국이. 우리가 모르는 나라가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북한이 얼마나 악질인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도 모르고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썼던 말인데 저는 우리가 모르는 세 가지에 하나 더 붙이라면은 미국이 얼마나 센 나라인지도 잘 모른다. 미국을 잘 모릅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보다 센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소설가가 그랬죠. 곧 중국이 1등 된다고 그랬습니다. 곧 중국이 1등 된대요. 저 소설을 읽고 다른 사람들이 미국의 시대는 가나보다. 우리가 중국하고 잘 지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중국이 곧 1등 되는 것 같아요.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수들은 다르게 얘기했는데 교수가 떠들어도 소설가보다 못하더라고요. 서울대학 교수가 이 세상에서 G2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G2가 뭡니까? 중국하고 미국,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두 나라. 그런데 그 말을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유독 한국만 중국을 G2라고 말하면서 미국 다음 가는 나라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바로 그 소설 나올 무렵에 조선일보에 썼던 논문입니다. 저게 맞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제 미국은 지금 중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데 떠날지 모른다. 저것도 이제 제가 번역을 했는데 저분이 항상 우리한테 솔직한 말을 해줍니다. 그 중국이 약해지면은 어느 정도로 약해지면은 미국이 손 떼느냐? 중국이 한국을 가져갔는데 그래도 미국한테 별 손해가 없을 때 그때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약하게 보는 중국이 우리가 보기에도 약한 건 아니죠. 차라리 지금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미국이 확실하게 도와주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언제든지 안보에 신경을 써야 된다. 미국 사람들이 한때는 몰랐습니다. 중국하고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을 키워주고 중국하고 장사하면은 중국도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겠어? 어떤 학자가 그랬습니다. 중국은 공장, 미국은 시장이래요. 그 두 개가 왜 싸우니? 시장하고 공장이 같은 편이지. 저래가지고 중국을 막 길러준 겁니다. 옆에는 playing our game, 뭡니까?
에이, 중국이 커도 그 나라는 우리가 만든 판에서 게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대로 하는 거야. 우리 식대로. 그런 식으로 미국이 키워졌는데 지금 한 30년 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야, 공산 중국을 우리가 포용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너무 힘들게 되었다. 몇십 년 동안 미국이 저지른 가장 큰 전략적 실수가 저거다. 조책을 만든 사람이 저기 있는 그 머리 흰 그 아저씨인데 스티브 배논이라고 트럼프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중국은 더 이상 크게 하면 안 됩니다.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은 주저앉혀야 됩니다. 경제 망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 경제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어요. 곧 중국이 1등 되니까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잘못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미국을 못 앞서는 걸 다 알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중국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면 우리는 균형을 하겠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동맹을 맺었으니까 미국 편인데 우리의 동맹국이 다른 나라랑 싸우는데 중립을 쓴다? 동맹 안 하겠다는 소리밖에 더 돼요. 예, 그런 정신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인데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다. 우리나라의 대전략은 통일하는 겁니다. 통일을 제일 반대하는 게 중국인데 어떻게 동반자예요?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이 거리가 같아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하나는 동맹국이고 하나는 잠재족국인데 어떻게 거리가 같아요? 이게 아무리 말로 하는 수사라도 저런 얘기를 쓸 때마다 미국 사람들이 이게 우리 편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아예 노골적으로 친중 정책을 했죠. 윤석열 시대는 한미일 이 나라 세 개가 그게 국제정책 교과서에 나온 대로 한 겁니다. 저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이재명은 그 중국 편인데 원래 미국을 갔다 오더니만은 더 이상 안미경중은 못한다. 이제 미국 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놨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서 행동은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미국에서는 너는 지금 중국 편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동맹인데 그래서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이 곧 1등 되는 줄 알고 저 사람들하고 와서 박수도 쳐주고 그랬습니다. 중국군은 미국의 적군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의 대통령이 적군 행사하는 데 가서 격려도 바치고 박수도 쳐주는 것은 논리가 틀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책으로 실수한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중국군한테 격려 바치는 그 시간이 똑같진 않아요. 그 시간이 2015년 9월 3일 아침 10시였는데 미국 시간으로 2015년 9월 3일 아침 10시에 미국이 일본군을 몇천 명 데려다가 미군하고 합쳐서 1만 1,000명이 캘리포니아에서 상륙작전 연습을 했습니다. 이거 뭐를 뜻하는 줄 아십니까? 야, 한국은 중국 편인가 봐. 그러면 중국 막으려면 일본이라도 길러야지. 일본이 전쟁을 못하는 나라인데 상륙작전 연습을 미국이 같이 시킨 거는 그때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는 데 대한 분노를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못했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2년 후에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재작년에 우리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통일을 위해서 천안문 막루에 올랐다라고 했을 때 중국이 뒤에서 얼마나 비웃었을지를 생각하니까 참 쑥스럽다. 이거 외교 정책 그렇게 낭만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가서 시진핑을 잘 구워 삶으면은 우리가 통일하게 해주겠다.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중국은 죽어도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는 나라라고. 북한이 통일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지금 김정은이 말 안 들으면 미치겠는데 그놈이 통일해갖고 얼마나 힘센 나라가 되겠습니까? 북한이 남한 통일하면은 그걸 중국이 바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철없이 낭만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네. 중국의 그 어떤 학자가 2013년에 쓴 책입니다. 2023년이 되면은 미국과 중국은 모든 면에서 동급의 나라가 될 거다. 예, 그때 제가 2013년에 국방대학 가서 강의를 하는데 육군 중령 한 분이 내가 중국은 미국을 따라올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저 책을 안 읽었냐고 항의하더라고요. 그때 이 책을 뭐하러 읽냐고 대답하고 10년 후에 보자고 그랬습니다. 뭐 보진 못했지만은
중국이 미국 근처도 지금 못 가고 있는 나라죠. 중국 비행기, 여러분 혹시 중국 가실 일 있으면 그 비행기 표 보고 저 비행기만 타면 안 됩니다. 중국이 만든 비행기라는데 저거 만들어 놓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아십니까? 중국 애들이 전부 핸드폰 들고 공항에 갔어요. 자기 비행기 뜨는 거 찍으려고. 근데 저 비행기를 미국 사람이 두부 찌꺼기 기술로 만든 비행기다 그랬습니다. 토프드랙, 두부 만들다 보면 찌꺼기 남죠. 나 훔쳐서 만들었는데 저기 자세히 볼게요. 저기서 중국 거는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꼬랑지. 날개도 중국 거가 아니에요. 날개도 프랑스제고 엔진이 미국 거. 그리고 조종석에 있는 모든 기계가 다 미국 겁니다. 그럼 저게 중국 거예요. 미국이 저거 2018년쯤 나온 비행기인데 미국이 엔진을 1990년대 거를 줬습니다. 와, 미국 놈들 나쁜 놈들이네. 아니죠. 저기 의자 띄면은 폭격기입니다. 폭격기에 좋은 엔진 달아주겠습니까, 미국이? 네, 그래서 과학기술은 지가 하는 겁니다. 북한이 소련한테 폭탄 대주면 소련이 기술을 준다? 미쳤어요? 기술을 주게? 네, 그리고 기술을 어디까지 주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거 다 줘요? 자기가 하는 거 99% 주면 안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은 100이면 100, 0이면 0이지. 바로 기술은 자기 거라 해야 된다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을 방문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 시장이 여는 겁니다. 중국은 아직도 시장이 막혀 있는 나라예요. 근데 시장이 열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북한의 시장이 열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독재 정권, 그 어른 같은 정권은 시장이 뚫리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시장을 열지만은 자기가 망하지 않을 것만 여는 겁니다. 근데 진짜 강제 개방당하면은 그 자유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유주의, 자본주의, 진짜 자본주의는 정권이 아무리 그래도 버팁니다. 이번에 여러분 스타벅스 사건 아시죠? 그게 정부가 스타벅스를 이긴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시장이 최고예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최고라는 겁니다. 시장은 자유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가서 거기 가면 농담도 막 하고 들리는 소문도 듣고, 그 시장을 그 서양에서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 시장 바닥이 천국이야. 아주머니들이 보통 때는 집에서 들을 소리도 못 듣고 살다가 시장 가면은 너무 자유로워. 뭐 누가 어쨌든 누가 저쨌든 뭐 거짓말도 많지만은 일단 자유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시장을 이기는 것은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됐죠. 중국이 미국이 중국 시장을 뚫었는데 보잉 비행기입니다. 우리 제주도 갈 때 타는 비행기예요. 근데 저 비행기가 무지하게 좋은 비행기인데 최근에 재수없게 사고가 몇 번 났어요. 그 안 팔려.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비행기가 유럽 비행기입니다. 저게 더 팔려요. 그리고 중국은 일부러 미국이 싫어가지고 유럽 비행기를 사줬는데 트럼프가 이번 방문해가지고 저거 200대 팔고 왔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에 올린 거에 의하면 앞으로 750대를 다 팔면 750대래요. 트럼프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중국 사람들은 미제 비행기를 타게 될 것이다. 그것이 트럼프 방문의 최고의 효과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 비행기 망하고 중국 비행기 망하는 겁니다. 중국이 그래도 비행기를 제일 많이 사는 시장인데 앞으로 750대를 미국 걸 사기로, 이런 거 우리나라 신문에 잘 안 나죠. 트럼프가 저건 완전히 100% 이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750대 백악관에 이렇게 올렸죠. 앞으로 750대를 중국이 사고 중국 국민들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 비행기를 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고,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2016년에 그럴 리 절대 없다라고 쓴 책입니다. 그때는 조금 자신 없어서 앞으로 50년 동안은 미국이 1등이다 라고 썼는데, 저 책 이제 다시 쓰면은 앞으로 영원히 미국이 1등이다라고 고쳤을 겁니다. 중국은 내일 모레 망해요. 저 사람이 트럼프 대신에 대통령 될 뻔한 사람이죠. 저 사람이 논문 쓴 겁니다. 21세기 세계 정치는 아시아에서 결정된다. 아프간이나 이라크가 아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시아 한복판으로 가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이 대통령 됐어도 트럼프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에서 약간 좀 엉성한 사람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은 세계 1등이 되기를 꿈꾼다.
그렇지만 내가 있는 동안에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멋있죠. 자기도 미국이 1등이라야지 중국이 1등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죠. 네, 바로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국이 1등 되는 거로 그냥 참고 지나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거는 이제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가 두 나라가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왜? 세상에 1등은 하나밖에 없는데 미국도 1등하고 싶어하고 중국도 1등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이 곧 미국을 앞설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몰랐던 거, 미국이라는 나라는 싸움에 지지도 않은 채로 중국한테 1등 자리를 내주는 그런 나라는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우리나라라면 너 잘하네, 네가 1등 해라야 내가 2등 할게. 그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 지구상의 어떤 1등도 2등한테 평화적으로 자기 자리를 내준 적이 없었다. 그래서 1차 대전 터졌고 2차 대전 터졌고, 옛날에 큰 전쟁들은 전부 1등, 2등이 다음번 세상은 누구 거냐를 가지고 싸운 전쟁입니다. 근데 미국이 중국한테 자리를 내준다고 생각한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먹으로 싸우기 전에 미국이 그냥 주먹으로 안 싸워도 될 때 미국은 중국을 꺾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결코 미국하고 싸울 수 있는 날도 오지 않는다. 트럼프가 1기 때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해서 중국 경제 발전을 꺾어버리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2400년 전에 투키디데스가 한 말이에요. 국가들이 권리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미국한테 야 권리 우리도 똑같아 너랑, 그거는 힘이 비슷한 나라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다. 강한 놈은 지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고, 약한 놈은 약하기 때문에 당해야 될, 그걸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정치다. 그럼 약소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게다 우리도 강대국이 어느 날 한번 되려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세계 꼴등에서 지금 10등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사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5등 안에 들어가야 되고, 통일하는 날 5등 됩니다. 그리고 또 잘 뛰면 2등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우리나라가 2050년에는 세계 2등쯤 할 거다. 미국이 아마도 그때도 1등일 거예요. 우리가 2등쯤 하는. 그리고 우리 최동문 목사님이 이 교회가 북한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로 통일을 위해서 앞장서는 그 교회가 되고, 통일된 다음에 평양이나 그 동네 가가지고 교회도 만들고 그래야 될 날이 이제 빨리 와야 됩니다. 뭐 저거 이론인데, 이론은 뭐 다 몰라도 되는데, 하여간 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400년 전에 쓴 책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책인데, 그때 아데네라는 나라가 그때 2등이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1등인 나라가 스파르타예요. 근데 둘이 전쟁을 몇십 년 했습니다. 그 전쟁의 원인에 관한 책을 쓰면서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은, 그때 1등인 스파르타는 아데네의 힘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스파르타가 무서워서 가서 때린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짜리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1등하고 2등은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관계를 투키디데스의 그 투키디데스의 덫. 그래서 지금 저걸 오늘날에 갖다 맞추면은 미국은 1등인 미국은 중국의 힘이 무럭무럭 커오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저 이론에 의하면 미국이 가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론은 또 다른 교수인데, 아니야, 보통 2등이 먼저 때려. 1등이 꼭대기에 있는데 1등은 세계를 지배하느라고 군사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경제 발전이 느립니다. 근데 2등은 거기 안주하고 있으면서 경제 발전이 막 빠른 거예요. 일본, 독일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요것들 중에서 지금 중국, 내가 곧 1등 될 수 있구나 하고서 1등을 때리러 갑니다. 2등이. 근데 역사적으로는 이 사람 이론이 더 맞습니다. 보통 큰 전쟁은 2등이 1등 때리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투키디데스하고 오간스키 조금 다르죠. 최근의 이론은 중국은 크다 말았다, 그래서 문제다라는 이론이 지금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론입니다. 뭐냐면은 중국이 앞으로 무럭무럭 커서 미국을 앞설 것이 확실해.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미국 앞서는 날 대만 주세요.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기다리면 되는데 중국이 지금 크다가 섰어요. 이제 미국을 못 따라갈 것 같아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 해요. 그래서 중국이 하고 싶은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만 가져가는 일인데, 그래서 지금 위험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게 아주 설득력 있는 이론이죠. 그다음에 이게 바로 그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 중국이 크다가 말았다는 것이 지금을 더 위태롭게 한다. 그래서 이 시대를 미국이 잘 넘기면은 미국이 또 1등을 몇십 년 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어떤 1등도 2등한테 자기의 자리를 평화적으로 내준 적은 없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 중국이 잘 뛰니까 중국이 곧 1등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중국하고 친해야 돼. 그거는 이 세계의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어떤 1등도 평화적으로 자리를 양보한 적이 없었다. 중국이 1등이 되려면 미국하고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을 깨뿌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10%, 미국은 3%. 그러니까 2008년에 미국의 그 레만 브라더스라고 미국이 자본주의가 망했습니다. 이야, 이제 중국이 이기는구나. 중국이 30년 후에 미국을 앞설 거야. 근데 그럴 리가 없는 거는 뭐냐? 미국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저기 이제 가운데 줄 하나 그은 거 있죠? 저는 그때 2008년에 아니야, 미국이 언젠가는 중국의 경제를 꺾어버릴 거야. 그럼으로써 주먹으로 싸울 일을 없게 할 거야. 근데 2018년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와서 중국을 경제를 붕괴시켜 놓는 겁니다. 그때 미국이 무역 전쟁을 해가지고 중국 경제 성장률이 10%에서 4%로 내려갑니다. 바로 중국이 그때 꺾이죠. 저 그림 보세요. 앞에서 뛰는 미국이 중국이 따라오는데 그냥 어구를 냈다 때리고 있어요. 야, 미국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네. 저 만화가들이 머리가 천재예요. 왜 때렸을까요? 5초. 야 임마, 너 왜 내 번호도 알고 뛰어? 중국이 사기친 거야, 그죠? 중국이 우리 삼성전화 그대로 만들어 놓고 샤오미라고 붙이고, 미국은 그대로 베껴고 메드 인 차이나라고 쓰고, 야 내가 미국이야라고 그러면서 뛴 겁니다. 134번. 다 만화가들이 머리가 되게 좋아요. 제가 지금 관계를 설명, 미국을 100이라고 봤을 때 중국이 막 컸어요. 중국이 컸는데 맨 앞에 있는 그 화살표, 가운데 있는 화살표가 2018년에 미국이 중국을 때렸습니다. 야, 너 더 이상 크면 안 되겠어. 무역 전쟁을 해가지고 중국이 팍 꺾였습니다. 성장이 꺾였는데 그 다음에 바이든이 된 거예요. 우리가 좀 음모론을 좀 얘기하자면은 중국이 트럼프가 되면 우리 죽겠구나. 다른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돼야 돼. 요새 컴퓨터 시대니까 컴퓨터로 간섭해야지. 그래서 증거는 없지만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그런데 바이든이 됐는데 바이든도 중국을 못 살게 군 건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결정적으로 깨진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바이든 때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눌러버리는, 이게 바로 지금 미중 관계입니다. 중국이 더 이상 못 크면은 북한도 죽어요. 왜? 북한은 중국이 먹여 살리는 나라니까. 그래서 중국 힘도 빠지고 있고 북한 힘은 저절로 빠지겠구나. 이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끝내주는 찬스구나.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고 있고, 그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뭐 트럼프를 지지하는 학자들이, 지지하던 사람도 아니에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당신이 대통령 되면 이렇게 하시오라고 썼는데 트럼프가 그대로 합니다. 거기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중국을 봉쇄할 것, 이란을 봉쇄할 것, 그리고 일본을 키워줄 것. 왜? 중국하고 싸워야 되니까. 인도도 키워줄 것, 유럽은 그냥 마음대로 놔둘 것. 그대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중국, 미국, 일본을 보면 미국을 100이라고 보면은 중국은 64쯤 되는 나라입니다. 돈으로만. 그리고 소련은, 러시아는 7도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리나라 비슷한 나라입니다. 경제력으로는. 지금 미국이 압도적으로 1등인데, 압도적으로 1등이라는 건 어느 데서도 증명되느냐면은 2020년 이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중국보다 더 빠르다. 믿어지세요? 우리나라 신문에 단 한 번도 저런 얘기 나온 적 없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성장이 그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바로 저런 그림을 우리가
정확히 보셔야 되죠. 미국의 개인 소득이 중국의 개인 소득보다 더 빨리 증가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거의 10만 불이고 중국은 한 14,000불쯤 됩니다. 중국은 지구 중간이에요. 우리나라가 36,000불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보다 한 3배쯤 잘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보다 55배쯤 잘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입을 55로 나누면은 그게 북한 사람들이에요. 말이 안 되죠. 중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입니다. 중국은 결코 미국을 앞설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왜 센 나라인 줄 아세요? 저 사람들이 다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센 겁니다. 미국은 얼굴이 없어요. 지구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미국 시민이 다 대주는 겁니다. 보통 나라들은 언젠가 생겼죠. 미국은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새로 만든 나라입니다. 야, 우리는 독일에서 왔고, 우리는 영국에서 왔고, 우리는 월남에서 오고, 우리는 필리핀, 한국, 중국 다 와서 우리는 미국이라는 새 나라를 만들자. 이 새 나라는 우리 원칙이 이거야. 우리는 피가 같고 역사가 갖고가 아니라 우리는 생각이 같아. 근데 우리가 동의하는 생각은 뭔 줄 알아? 1. 하나님, 2. 자유, 3. 민주주의. 그거로 뭉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센 거예요. 미국은 얼굴이 없어요. 저 중국에 있으면 정말 잘 나갈 대학 교수가 미국 가서 연구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아주 특이하게 중국 망하는 이야기인데 뭐 요새 고속철도가 중국 거가 350km로 달린다면요? 아닙니다. 70km예요. 왜? 아니 350km가 왜 70km지? 350km가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바퀴가 좋아야 돼. 바퀴가 350km로 가려면은 그 바퀴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지구에 2나라예요. 이제 우리도 만들어요. 우리는 우리 거 되는데 진짜 제대로 만든 나라가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독일하고 일본이 중국에 그 바퀴를 안 팔아요. 왜? 하도 그 자유주의 원칙을 안 지키니까. 바퀴를 달라고 팔았으면 달아야 되는데 그걸 해부해가지고 공부하고 있어. 그럼 팔겠습니까? 기술 다 뺏기는데. 그리고 안 타요. 왜? 저걸 왜 만들었을까? 그냥 폼으로 만든 거예요. 야, 우리 중국은 이런 것도 다 있어. 사람이 타야지. 탈 돈이 있어야 타지. 저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중국이 일본하고 독일이 바퀴를 안 파니까 120km로 줄였어요. 350km를. 근데 지금 70km라는 소문이 나오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리, 철도가 전부 허약해. 왜? 다 빼먹어서 만들 때. 그래서 속도를 내면은 다 사고나. 그래가지고 70km로 천천히 갑니다. 그럼 뭐 새마을로 무궁화호 타는 게 낫지 KTX 타고서 70km로 달리면 그게 KTX입니까? 중국이 저렇습니다. 제가 내는 적자가 중국의 고속철이 내는 적자가 중국 GDP의 6%입니다. 1년에.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KTX가 적자를 내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 버는 돈의 6%다. 그럼 내일 문 닫아야죠. 왜 못 닫습니까? 공산주의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저거 보고 감탄했습니다. 와, 우리 기차는 100km인데 얘네 건 300km네. 감탄할 얘기가 아니죠. 미국 사람들은 기차 탑니까? 비행기 타지? 멀리 갈 때? 우리나라에 별로 소개 안 됐는데 미국에서 작년 8월에 앞으로 공산당이 망할 테니까 망한 다음에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겠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헌법 만들어주고 경찰 없애고 군대 없애고 나라 쪼개고 별게 다 나와요. 그 보고서, 저 보고서가 허드슨 연구소에서 나왔는데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연구소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뭐 쭉 그런 얘기들 넘어가시면 되고, 중국의 2인자가 수영하다가 죽었습니다. 말은 심장마비라는데 독극물을 풀어서 죽었다라고 나중에 나왔습니다. 저 사람 부인이 우리 남편이 수영하다가 독약 마시고 죽었다. 수영장에다 독약 풀었다는데 저 사람이 잘못한 말이 하나 있어요. 시진핑이 우리나라 이제 괜찮은 나라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 사람이 경제학 박사입니다. 뭐가 괜찮은 나라입니까? 국민의 14억 중에 9억 6천만 명이 하루에 10,000원 가지고 사는데 그 나라가 뭐가 괜찮습니까? 라고 얘기했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000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의 9억 6천만 명이 하루에 10,000원 가지고 살더라. 그 얘기를 했다가 그 중국은 끝났습니다. 끝장난 중국 경제. 여러분 중국에 투자하신 분은 빨리 거둬들이세요. 그런데 특히 미국에
야 미국이 최고야라는 대통령이 나와서 중국의 꿈하고 지금 한판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몽하고 미국을 위대하게 하고 이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이기고 하나가 져요. 그래서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미국이 이기지. 더 센 놈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중국이 정말 가망 없는 거는 인구 통계하기 나빠요.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그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의 모래만큼 이게 번성하고 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중국이 그 자연법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만 나라고 그래서 그 30년 동안 그 정책을 해서 중국이 망하는 겁니다. 애들이 없어요. 다 노인밖에 없어요. 뭐 우리나라는 안 그렇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세계 최고의 1등 인구 통계학자가 일본은 부자가 된 다음에 늙었고 한국은 부자가 되면서 늙고 있고 중국은 가난한 채로 늙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큰일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뭐 여기 어르신들 뭐 그래도 먹고 살잖아요, 그죠? 중국은 먹고 못 살아요, 노인들이. 바로 이 문제. 하나만 나라고 그래서 손자들이 없어요. 할아버지들은 있는데 중국은 저게 그 실제로 보면은 중국의 노동자는 15세서부터 64세까지를 노동인구라고 합니다. 그 인구가 제일 많았던 것이 2015년이에요. 근데 2100년에 그 노동자가 2015년에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어른들은 몇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저거 공부해 보면 중국 가망 없습니다. 지금 많은 것이 40대 50대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2040년이 되면은 보세요. 위는 가뜩이는데 밑에가 없어요. 근데 일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해서 먹여 살리는 거죠. 미국은 뭐가 좋아요? 인구 비례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고질적인 인구 문제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왜? 일단 애를 많이 낳아요, 미국이. 특히 많이 낳는 게 누군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백인 여자들이 제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99%가 기독교가 됩니다. 왜? 아빠 엄마가 기독교면 애들이 기독교 될 확률이 확 높죠. 근데 지금 오바마 같은 인간이 동성연애 다 남자끼리 결혼해도 돼.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남자끼리 결혼하면 애가 있어요? 여자끼리 결혼하면 애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자 남자가 결혼한 가정이 애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0년 지나면은 그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이거 제가 준비를 길게 해왔지만은 이거 다 하면은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이제 20분인데 한 10분쯤만 더 할게요. 그죠? 그러면 되겠죠?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90분 하는 건데 미국이란 나라 정말 센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은 옛날부터 센 나라는 아니에요. 미국이 100년 동안 약소국입니다. 100년 동안 약소국인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언제 좀 강대국이 돼가지고 저 강대국들의 등살에서 좀 편안하게 지내볼 날이 있겠냐 한탄을 해요. 우리나라는 언제 강대국이 돼서 근데 지금 아마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천당에서 딱 보면은 야 미국이 이렇게 센 나라가 됐냐 못 믿겠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센 나라가 됐는데 미국이 강대국에 오른 것은 남북전쟁 한 후입니다. 치열하게 싸워서 링컨 대통령이 나라를 그래도 지켰죠. 그래서 그때 미국이 강대국으로 올라서는데 그래도 국제정책 개입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강대국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영국이 이제 네가 해라. 나는 세계를 끌어갈 힘이 없어. 네가 끌어가. 그래서 1945년부터 미국은 초강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소련이 무너지니까 혼자 남은 초강대국. 너무나도 강해서 국제정치학자들이 극초강대국이란 말을 씁니다. 지금 미국은 극초강대국이에요. 그냥 한 통계를 보면은 미국이 정말로 군사력으로 제일 셌을 때가 2차 대전 끝난 직후였습니다. 얼마나 셌냐? 그때 미국은 일본, 이태리, 독일 이런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 만큼 셌습니다. 그때 식민지로만큼 셌는데 그 나라들을 오히려 살려주죠, 미국이. 그게 기독교 국가, 민주국가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의 군사력이 지구의 40%예요. 금년의 40%입니다. 그리고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혼자 미국이 1등일 때, 그래서 소련이 1990년에 무너지죠. 그리고 한 2010몇 년까지 미국이 혼자 1등이면 확실할 때
미국의 GDP가 지구의 4분의 1이었습니다. 미국이 버는 돈이 지구 전체 버는 돈의 4분의 1인데 금년도 미국이 번 돈이 지구 전체의 26%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힘이 줄질 않은 거예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1등인데 그 미국이 싫은 사람들이 야 미국 너는 이제 힘이 다 빠졌어. 옛날처럼 세지 않아. 옛날보다 뭐가 약해요? 여러분 76년에 도끼 사건 기억나시나요? 가지치기 하는데 북한 놈들이 와서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때려 죽었어. 그때 미국이 분노는 했는데 이거 그 뒤에는 소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쩔 줄 모르고 그냥 화가 나갖고 나무 밑둥이를 잘라버렸습니다. 가지 자르다 장교 2명 죽었다고 밑둥이 자르는 거로 분풀이를 했습니다. 오늘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북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양 없어지죠. 미국은 그때보다 훨씬 센 나라다라는 한 증거입니다. 그때 76년에 우리 되게 답답했습니다. 와, 미국이 예전 같지 못하네. 우리 교수님들이 다 그랬어요. 그 세던 미국이 어디 가냐? 그 뭐 조그만 나라한테도 쩔쩔매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세죠. 그 미국이 센 이유. 그림 보세요. 지구 우리가 어렸을 때 갖고 놀던 게임이죠. 러시아가 골키퍼하고 중국이 2명이 마지막 수비. 다 공격은 다 미국이에요. 저게 진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꾸 다극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다극시대라는 건 환상이다. 미국 혼자 1등이야.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야 지금은 다극시대 아닙니까? 미국은 옛날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좋아. 왜 좋은 줄 아세요? 내가 1등이 아니니까 1등의 책임을 내가 지지 않겠어. 나도 다른 강대국하고 똑같이 하겠어. 트럼프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니네가 나를 1등이 아니라고 그러네. 그럼 내가 뭐 보통 강대국 하듯이 하지. 유엔에서 탈퇴하고 내가 1등이면 어떻게 탈퇴하니? 내가 끌어가야 되는데 세상을. 지금 그런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야 너가 1등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1등이 그러면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미국이 싫은 나라들은 너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비슷한 놈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고마워. 그냥 나는 여러 강대국의 하나처럼 행동할게. 그러니까 미국의 행동의 자유를 확 준 겁니다. 바로 그 내 얘기가 지금 여기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미국은 진짜는 1등인데 근데 이제 진짜 실력을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미국은 2등보다 10배 강하다. 미국은 2등보다 10배 강하다. 2등이 누군지 관계없어요. 10배 차이가 나니까. 10배, 2등이 중국이죠. 근데 저거는 동맹국을 빼고 계산해 보니까 미국은 동맹국이 45개국입니다. 중국은 동맹국이 하나 있어요. 있기는 북한. 진짜 있으나마한 놈이. 미국이란 나라. 요거 고단 꺼볼게요. 아주 그 괜찮은 학자가 미국처럼 힘이 센 나라는 3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 1. 너무 힘이 세니까 국제정치 안 해도 돼요. 그게 아까 말했던 정원사가 정원사 노릇 안 하면 어떡하니라고 쓴 책입니다. 그런데 안 해도 돼. 누가 자기를 못 건드리니까. 2번째, 그냥 현상을 유지하면서 1등 자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트럼프의 일기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3번째, 차제 세상을 미국한테 좋은 세상으로 바꿔버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미국 말 안 듣는 것들은 전부 다 바꿔놔야 되겠어. 트럼프가 지정한 나라, 내가 바꿔놔야 되겠어. 미국 말 안 듣는 것들. 1. 독재국가. 2. 친중국가. 3. 반미국가. 4. 공산국가. 5. 이슬람국가. 거기에서 한두 개 포함되는 놈은 트럼프가 다 죽입니다. 독재국가 안 되고 친중국가 안 되고 반미국가 안 되고 이슬람국가 안 되고 공산국가 안 되고 거기 걸린 놈이 마두로, 이란, 큐바, 북한 또 그러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 나라들을 미국에 다 손봅니다. 트럼프가 다 손보는 나라들이 전부 중국에 가서 침발라 놓은 나라들이에요. 캐나다는 국민들이 중국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캐나다 정치가들이 전부 친중이야. 그래서 트럼프가 날려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린랜드, 그게 미국에서 가까운데 중국이 찝쩍거려. 거의 뺏어갔습니다. 파나마, 미국이 만든 나라인데 파나마로도 미국이 만들어줬는데 중국이 와서 또 다 뺏었습니다. 지금. 금년에 캐나다는 저쪽에 그 알버타라는 주가 있는데 그게 되게 우파예요.
근데 캐나다가 너무 좌파니까 서울이 저쪽 서쪽에 있는 우파가 야, 나 더 이상 너네 같은 좌파한테 지배 안 받겠어. 그래서 금년 10월 17일 날 투표를 하는데 독립할 거냐 묻는 투표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과반수가 넘으면 독립하는데, 그리고 미국에 붙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 주의 넓이가 텍사스랑 같은데 저 주가 캐나다 소유의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전체 천재예요. 소유의 80%가 미국 거가 되는 거예요. 저거 잘못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방에 처칠 동상을 갖다 놨어요. 저게 무슨 뜻이냐? 처칠은 서구 기독교 자유주의 문명의 수호자입니다. Defender of the Western Christian Democratic Civilization. 나는 서구의 기독교 자유 문명의 수호자가 될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레이건 사진을 갖다 놨습니다. 제일 큰 거. 레이건은 소련을 무너뜨리고 미국을 혼자 1등으로 만든 사람이죠. 나는 중국을 무너뜨리고 미국을 혼자 1등으로 만들 대통령이야. 참 대단합니다. 금년은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1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홈페이지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년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한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니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이 내 말 잘 듣고 내 말에 거하면은 너희들은 진리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가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고, 미국이란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정치가들이 한번 국민들한테 보호해줘 보자 하고 만든 나라고. 그래서 미국이 특별한 겁니다. 보통 왕들은 자유를 뺏어요. 그런데 그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건데 네가 뭔데 뺏어 이놈아.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한테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야, 김정일이 네가 뭔데 임마 하나님이 준 자유를 뺏는 거야. 그 미국식 어법입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이 준 자유를 네가 뺏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보호하고 수호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통 정치가는 그 하나님이 줬지만은 지가 뺏어. 그래서 기독교는 체질적으로 반정부 권력에 대항하는 종교입니다. 왜? 자유를 우리가 원하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뭐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 기독교는 원래 정치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너가 뺏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트럼프가 나는 금년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말하고 3일 만에 3천만 명을 못 살게 구는 놈을 잡아왔습니다. 저거 잡아온 다음에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3천만 명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저 그림 재밌죠? 저 중국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마두로 잡으러 가니까 화면에는 그냥 쓰러져 버렸어. 김정은이가 도망가면서 시진핑 나 좀 살려줘야 했는데 시진핑도 도망가고 있어. 이것도 중국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중국 사람들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이라는 그 못생긴 문어의 다리를 잘랐는데 저쪽 다리가 베네수엘라고 이번 다리가 이란이에요. 다음 다리가 노스코리아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하나 둘 잡는 거예요. 아사드 잡고 마두로 잡고 하메네이 잡고 김정은 잡고, 아마도 푸틴은 건너뛸 것 같아요. 왜? 하나는 놔둬야 되거든. 시진핑 저거 잡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통일, 우리의 통일을 가장 방해하던 놈들이 차곡차곡 자유주의의 그 우리 두목님으로부터 트럼프가 다음은 큐바야. 큐바도 큐바 이제 곧 쓰러집니다. 뭐 미국에서 트럼프 반대하는 사람이 이란 해군이 세다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이란 해군 세지, 전부 다 물속에 들어가 있어. 이란 해군 전부 없어졌습니다. 다 침몰했어요. 이런 식으로 미국이 싸우고 있고, 저 사람은 아주 괜찮은 미국 국제정치학자고 목사님 딸이고 피아니스트고 부시 대통령 때 국가안보 수석인데 트럼프는 진짜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이스라엘을 강하게 했고 이란을 약하게 했고 중동을 재편했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트럼프가 맞이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중국이 힘도 없는 게 자꾸 못되게 오니까 나라들이 뭉칩니다.
저거는 네 나라가 코드라고 뭉친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나라가 또 뭉쳤습니다. 호주, 영국, 미국이 뭉쳐가지고 중국이 호주를 못 살게 구니까 호주한테 무시무시한 잠수함을 줘야 되겠다. 호주는 잠수함 저거 이제 봤습니다. 그럼 중국이 함부로 호주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 꾀돌이에요. 일본의 항공모함에 미국 전투기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일본의 군함에 미국 비행기가 내리다니, 이제 지구의 한 시대가 끝난 겁니다. 미국과 일본은 전쟁을 함께하는 나라가 된 거죠. 요거 뭐 이제 긴 거니까 패스하고,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걸 미국이 뺏어서 중국이 지금 울상짓는 겁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아주 헐값에 사왔습니다. 헐값에. 왜? 베네수엘라는 깡패이기 때문에 장사를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국제법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어이 깡패 내가 사줄게. 그 대신 반값. 그러고 사다 썼는데 그를 트럼프가 뺏었다. 요번에 이란 것을 뺏었죠. 중국이 기름이 100이 필요해요. 근데 26이 자기가 생산하는 거예요. 76이 사오는 건데 사오는 거에 70%를 미국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76% 곱하기 0.7하면은 0.5가 나오죠. 중국이 필요한 석유의 50%를 미국이 딱 쥐고 있는, 중국은 미국이 마음먹으면 내일 모레 공장 절반 문 닫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좋죠. 베네수엘라가 지구에서 석유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이란이 세 번째로 많은 나라인데 베네수엘라, 이란을 미국이 줬다. 중국이 싼 값에 사오던 석유를 미국이 다 장악했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미국 교수인데 100년 후 이런 책을 썼는데, 저 사람이 2014년에 서울 와가지고 내가 미래를 공부하는데 2040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은 곧 통일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할 겁니다. 언젠지는 내가 얘기 못 하겠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2040년이 되면은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만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 생각으로는 조지 프리드만 박사가 만주가 한국 밑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저 사람한테 물으니까 중국은 그때 지리멸렬할 겁니다. 자기 코가 석자예요. 벌써 지리멸렬하는데, 그래서 쪼개집니다. 쪼개지면은 만주는 돈 많은 한국으로 붙는 거예요. 한국은 통일하면은 갑자기 경제 성장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일하면은 남한 더하기 북한이란 나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남한 곱하기 북한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본 곱하기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 그러면은 경제 폭발. 이 세상 어떤 나라도 고속 성장을 30년 한 나라, 30년 한 번 하고 다 끝이에요. 옛날에 영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한국, 지금 중국.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한 번 더 할 기회를 지금 놔둔 거라고 보니까, 너희만 한국하고 북한하고 통일해. 학자들이 계산했습니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을 하면은 북한은 연평균 17%, 남한은 덩달아서 9%래요. 그 내가 그걸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통일하고 9년째에 우리가 영국을 능가합니다. 통일하는 날 군사력이 프랑스예요. 그리고 통일하는 날 인구가 독일입니다. 독일의 인구, 프랑스의 군사력, 그리고 9년째 영국의 경제력. 여러분, 영국, 프랑스, 독일이 얼마나 센 나라입니까? 그런데 한국은 경제 성장을 한 번 더 하니까, 고도 성장을 한 번 더 하니까, 그렇게 계산하니까 2050년에 세계 2등이 나옵니다. 내가 계산한 게 아니라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 의하면은 세계 2050년에 지구 1등이 미국, 2등이 한국. 그리고 저 프리드만 박사의 얘기에 의하면은 2040년에 한국은 이 만주를 지배하고 있을 거야. 만주를 뭐 태극기 꽂진 않았지 그것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만주는 너희 나라 밑에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2040년에 92살밖에 되지 않으니까, 웃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104세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미래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92세까지 여기 있는 사람 다 살아있을 거야. 92세 때
자기가 2040에 92가 되는데 서울 와서 내가 했던 예측이 맞는지 확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제가 대만 교수한테 들은 얘기인데 중국이 저렇게 쪼개진대요. 그 가운데 빨간 것만 중국이고 나머지는 다 중국이 아니에요. 위구르 독립, 저쪽에 티베트 독립, 광동성 독립, 대만하고 마주보는 복건성 독립, 복건성은 대만됩니다. 그리고 만주, 내가 특별히 물어봤습니다. 저 맹치진 교수한테 만주는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독립하죠. 그러면 우리 거 되겠네. 우리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지 프리드만 박사님은 만주가 너네 밑에 있을 거야. 통일된. 그러면 몽고하고 연결되죠. 몽고하고 연결되면 저쪽 탄자 붙은 나라랑 연결되죠. 그 나라랑 연결되면 이스라엘까지 연결되죠. 우리가 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통일돼 가지고 내가 한번 언젠가 우리 목사님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나라는 애국가가 너무나 약해요. 뭐 이렇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냥 뭐 다른 나라는 전부 다 군가인데, 그랬더니 김준호 목사님이 그런 말 하지 마소. 우리나라 애국가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미국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나는 이 분단 시대 얼마나 우리가 고생하며 살았습니까? 솔직히 저 대학 들어가면 군대 가야 될 걱정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도 성장 기회를 한 번 더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오고, 또 지금 미국이 저렇게 바뀌는데 이 차제 나 혼자 1등인 내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어, 이 세상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이 돼야 되겠어 라는 대통령이 나와서 세상을 바꿔놓고 있고, 골드만삭스의 예언에 의하면은 2050년에 G2가 한국과 미국이다. 우리가 그런 날이 오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거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완전히 거의 목사 수준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워싱턴에서 국가 조찬 기도회를 했는데 그날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딱 끝난 다음에 금년 5월 17일 지났어요. 5월 17일을 미국이란 나라를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는 날로 삼겠습니다. 리데디케이트 250, 금년이 미국 250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행사를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딱 그 동영상으로 성경 구절을 쫙 읽어주고, 그 미국 시민들이 워싱턴에 모여서 이 나라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죠. 몇 년 전에 그 7월 4일 날 미국 독립을 기념하면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꼿꼿이 서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래서 저 나라가 복받고 이렇게 1등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나라 중에 하나님이 확실해요. 제가 어디서 강의하다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나라 세 나라가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일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사보다 더 잘하지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식일 좋은 날 예배드리고 이충근 박사로부터 좋은 강의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통일 한국의 꿈을 다시 꿉니다. 우리가 미국과 동맹 맺은 국가로서 하나님 자유 민주주의를 지상에 이루는 일에 동지로서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충근 박사님 건강 허락하시고 이 땅 국민들에게 많이 깨우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강두레교회가 통일 한국 시대까지 열심을 다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